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면은 그 대전에 효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조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섞여버리면 모르니까 조끼를 다 입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10시에 출발해가지고 대전에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1시간 안에는 충분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갈 때마다 저희들을 이렇게 잘 모셔가지고 데려다 주는 우리 서세호 기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참았었네요. 뭐 이제 대전역에서 우리가 이제 가면은 자기들이 또 행사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햇조차 아마 연락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서세호 회장주 기사님께서 늘 우리를 데려주시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7월 1일 날은 저희들 그 전라북도에 전주구 한옥마을에 또 갈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 서울의 그 광화문 광장에 보면은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 동상 밑에서 저번에 저희들이 그때 서울에서 할 적에 서울에 2번 갔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한번 저희들 서울 효도가족 찾기 한번 했었고, 다음에 2013년도에 광화문 그 광장 세종대왕 동상 거기서 사람들 그때 한 1000명 정도가 모였고, 또 부산에서는 한 차가 7대 정도들이 가가지고 아마 그 기수가 빠른 분들은 함께 이렇게 간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못 가지만 서울 그 광화문 광장에 저희들이 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명을 이룰 효 생각시민 운동을 경기도 그리고 인천 그리고 서울 해가지고 서울 경인 지역에 있는 그 효도 가족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달은 전주라는 걸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전에 가면은 아마 2시 전에 대전역에 도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효운동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실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딱 마음을 먹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지만은 대전에 있는 분들은 진짜 뭔가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오라고 끌고 못 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문자는 보내고 오늘 효운동 하는 것 갖다가 전했기 때문에 대전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효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화 통한 것도 저희들이 대전에 2시에 도착하면은 사실 이분들한테 2시에 오라 했는데 저번에 대구에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2시에 왔는데 우리는 그때 2시 조금 넘어가 도착했어요. 차 대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효운동 한다고 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효운동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효운동 안 하는 것도 싶어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이제 이 전화한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대전에서 사전에 효운동 하는 어떤 표시를 갖다가 현수막을 걸든지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서 효운동을 2시부터 하구나. 왜냐하면은 2시 딱 되고 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오는 사람들은 뭔가 효운동 하는 걸 갖다가 표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시에 이제 우리는 도착을 할 거고, 2시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현수막하고 가져갑니다. 이걸 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2시에 도착해서 현수막 펴고 하면은 결국 행사는 2시 반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오늘은 제가 볼 때는 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저번 대구에서 우리가 조금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 30분 정도 현수막이라든가 우리가 준비할 걸 준비해 놓으면은 아마 2시에 대전분들과 같이 합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그 고진우 부본부장님께서 일단은 행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행사 식수는 국민의례 해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애, 다음에 애국가 묵념을 하고, 그리고 요번에 또 저희들이 그 국무총리 상 받은 분이 있어가지고 국무총리 상 받은 수상자 또 수요식을 하고, 그리고 고진우 선생님 발언의식 찾기 이걸 갖다가 낭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을 갖다가 내빈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숙교양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행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이 매월 1일마다 오늘 245개월째 꾸준하게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조끼를 입고 통일된 복장을 갖춰가지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구 역이 생기고 나서는 처음으로 그 역 대합실 안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캠페인을 갖다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아가씨들하고 젊은이들이 담배를 붓는 그 흑염 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거치다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흑염 지역에서 아마 젊은이들이 상당히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출산 장려, 효행 장려를 외치면서 흡연 교육을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지만 그 놀란 가운데서 또 우리 젊은이들은 조금 가슴 속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렇게 효행 장려, 출산 장려를 외칠 때는 우리도 뭔가 조금 마음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아마 그런 걸 좀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돌아가지고 동대구역 대합실을 통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동대구역 대합실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합실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막 큰 밥 먹고 대합실을 거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상당히 그날 행사가 동대구역에서는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대전역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란 한 발 앞을 모르기 때문에 또 대전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전역 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내빈 인사하고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대전역을 또 한 바퀴 도는데 아마 오늘 대전역은 대합실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대구역은 다행히 가다 보니까 뒤로 해가지고 앞으로 오는 길이 있었는데 아마 대전역은 거기 앞 뒤길이 그렇게 있지 않고 막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혀 있는 가운데서는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대전을 갖다가 한 바퀴 저희를 또 시가지 행진을 해야 됩니다. 시가지 행진하는 이유는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행사를 갖다가 끝나고 나면은 사실 우리 행사한 사람은 알지만은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러 온 건지 종교 행사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은 노조들이 노조 집회를 하러 온 건지 보통 사람들은 먼저서 보면 전혀 몰라요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가지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왔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갖다가 대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시가지 행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참 많아요. 보면은 걸음 걷는 것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좀 몸이 이렇게 상쾌한 상태가 아니고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같이 참여를 갖다가 하기 힘드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쉬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함께 이렇게 시가지 행진하는데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식사를 했고 그리고 또 떡도 묵었고 그리고 또 식사 떡도 뭐 했습니까? 또 물도 묵고 하여튼 우리가 사탕에 또 사탕도 또 묵었고 사실 우리는 입만대양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갖다가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좀 말씀했지만은 지금 현재 예, 회장님. 네, 지금 현재 우리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음식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그 효본부에서 회의사님하고 고등생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점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도시락을 해야 되나, 내려가지고 그 뭡니까 휴게실 식당에서 먹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아랫게 우리 그 회장단 회의할 적에 아주 맹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서순 회장님께서 또 떡을 해오고 또 김기순 회장님께서 김밥을 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오늘 또 23기 또 한준수 회장님은 떡을 또 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맛있게 먹었고 또 7기에서는 또 사탕 그리고 또 그린 고속에서는 또 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가 배를 치웠고 또 든든한 상태에서 가서 효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배를 치우게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개별로 각각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차에 지금 꽉 차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 각자 자기 일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하시고 다 지도자급들이고 이런 대단하신 분들께서 시간을 갖다가 일부러 내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금 이제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랜 시간을 갖다가 가는데 자신의 시간이라든가 자신의 에너지라든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 그걸 그냥 다 놔두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모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갖다가 본인이 다 감수를 하고 해결하고 온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오신 분도 못 오신 분들도 많은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각자 일도 대단하게 잘하지만 오늘 효운동 하시는데 자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가 다 여기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고맙기 때문에 우리 오신 분들 각각 개인 본인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다시 한번 치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이제 효운동을 와야 되겠다. 2023년 6월 1일 날 제 245차 효운동을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께서는 남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옛날 같으면은 연세가 뭐 70, 80이래요. 지금 90대신 분들도 이 안에 많아요. 대부분 다 80 넘으신 분들이고 70 넘으신 분들인데 옛날 같으면은 거의 대부분 집에 그냥 계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사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주민센터라든가 주위 복지혜택이 갖춰져가지고 요 오늘 탄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 여기 오지 않아도 너무너무 바쁜 분들이에요. 각자 자기 할 일이 다들 계시는 분들인데 그걸 전부 다 열애하고 오늘 이렇게 효운동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런 지금 효운동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타신 분들은 보통 정신이나 이래 보통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TV 보시면은 이 뭐 서울 같은 데서도 어떤 목사님이 막 집회한다고 사람들 오라 하고 또 TV 약간씩 보니까 서울에서 그 노조들 뭐 건설 노조 가지고 막 꽉 모이는데 그 사람들 둘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뭔가를 해요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이렇게 생각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와 그 사람들도 사람을 모아가 뭔가를 하고 뭐 TV 뭐 조금 전에도 노는데 막 그 건설노조 모여가지고 막 서울 막 도로를 꽉 메워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또 우리 아침에 보시죠. 아침에 또 보니까 무슨 노조를 해가지고 막 사람 그 죽은 상 주고 막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차를 탔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뭐 나라를 위해서 하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하냐? 똑같죠. 그러나 무엇이 틀리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하고 나면은 뭔가 자기들이 밥그릇에 배가 부를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노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조 해가지고 집회하고 막 상조 같은 게 해놓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로 통해가지고 자기의 밥그릇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거 통해가지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우리처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고 단지 우리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고 후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바치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이 집회를 하고 모여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시청 앞에서 그 막 상조 옷을 입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기들 그 밥그릇에 배가 부르지 않고 그냥 오직 100% 희생해라 하면은 과연 놓아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서울에 막 목사님 모아가 파입대 하는 것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 목사님 엄청 교회도 크게 짓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엄청 이렇게 다 해요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사무실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그 사무실 임대료 주고 한 달 관리비 주는 그것으로서 우리 변호사님이 급급 하면서 매달 그걸 갖다가 맞추면서 한 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고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뭐 다른 이런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밥그릇에 배가 부른다면은 우리 이것을 진짜로 뭔가 하면서 나름대로 다들 막 이거 뭐 하고 나면 내한테 도움이 되겠지 않은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걸 한다 해가지고 우리 본인들한테 도움되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도움되고자 하느냐?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살아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아이들, 후세대들, 그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이 일을 한대 가지고 우리 밥그릇에 조금이라도 밥그릇 하나 더 들어오고 배가 부른 것은 단 1도 없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집회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이 행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들이 저런 뭐 행사라고 집회하니까 뭔가 자기가 뭐 꼬불이라도 있고 밥도둑이가 뭐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자기 배부른 일을 하겠다. 그런 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오늘 아침에 같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고 정말 대단한 결심이고 정말 바쁜 분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살아있을 적에 우리가 사람이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정말 가치로운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이런 일이 가치롭지 못한다면 하고 나서 또 뭔가 찝찝합니다. 아,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나 또 막 이사하면 했는데 뭐 내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내한테 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찝찝해요. 뭐 하나 예를 들어 건설노조가 막 이사 했는데 건설노조에 도움이 안 되고 뭐 건설노조 뭐 돈이 인상이 안 됐다면 찝찝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음에 아, 내가 또 할 필요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영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은 지금 주위에 있는 우리 또 부모님들, 또 우리 후세대들, 미래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떳떳하고 놈들한테 아주 그냥 자부심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오늘 타신 우리 효 어르신들의 용기고 불가능을 갖다가 가능으로 만들어준 여러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없더라면 어떻게 효운동이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2002년도 2월 1일부터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효운동을 지금 약 21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뭐 모이지 마라, 집합하지 마라, 그걸 빼고 나면은 지금 오늘까지 145개월째 효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운동을 하면서 늘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효사관학교를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효사관학교를 안 만들었더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런 효운동이 가능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 효사관학교를 안 만들었다면 누가 이런 효운동을 아는지 알고 효운동을 갖다가 한다고 찾아오겠습니까? 효사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여기 1기에서 24기까지 다 오셨습니다. 23기 회장님도 오셨는데 이 효사관학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 저런 곳에서 효운동을 하는구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구나, 지금 살아있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갖다가 알잡고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완 겁니다. 만약에 효사학교를 안 만들었다면 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치도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효사학교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이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의 그 힘이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효사관학교를 만들어가 지금 약 한 1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를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이제 11년째입니다.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를 갖다 작년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10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전에 가는 주 목적은 뭐냐면은 2023년도에 효도가족 백상 찾기를 해가지고 작년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 다니면서 효도가족 백상 찾기 했던 그 사람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매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을 합니다. 오늘 대전 가면은 대전 효도가족 백상에 해당된 사람들이 오늘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전라북도 가면은 전주에 효도가족 백상 됐던 사람, 우리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효도가족 백상을 찾았던 지역만 이제 찾아다니는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더 효를 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효하는 단체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효하는 단체가 그냥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구석구석에 많습니다. 보면은 효를 뭐 이래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효를 빙자해가지고 뭐 교육을 시키고 뭐 돈을 들이고 이런
어떤 단체도 많고 많아요. 전국에 보면 인천에도 있고 뭐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효를 운동을 하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효 상한학교하고 뭐 효 공부도 시키고 했지만 이 효를 가지고 시민운동, 지금 우리가 보면 환경운동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뭐 인권운동은 많이 하는데 효를 가지고 시민운동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효 시민운동을 우리 오늘 대전에 가서 하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은, 대전에 효도가족 찾기를 언제 했느냐 하면은 2015년도였습니다. 제1회는 부산, 제2회는 울산, 우리가 울산, 부산 다 끝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회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대전에 가면은 뿌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은 우리 모든 성을 갖다가 총 집결해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대전은 이 충주의 도시가 돼가지고 다른 지방보다는 효와 충을 상당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만 뿌리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성시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자기 어떤 거기서 뿌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2015년에 대전 시민들을 갖다가 불러놓고 대전시장, 염홍철 시장하고 다 오래가지고 대전 시민들에게 효도가족 벽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지금 8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다시 또 대전역 가가지고 대전에서 시상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오늘 묘리를 효 생각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은 저 혼자 가가지고 아무리 뭐 효운동하러 왔대 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떳떳하게 대전에 가가 8년 만에 가는 겁니다. 2015년 뿌리공원 갔다가 2023년에 대전역에 가니까 딱 8년 만에 지금 대전 가서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러한 묘일 효생각 시민운동을 갖다가 국회에 입법 발의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여야가 여러 명이 그걸 갖다가 다시 법률로 제정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도대체 묘일 효생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 묘일 효생각 시민운동을 하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떳떳할 겁니다. 이 묘일 효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매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주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매주 가는 식으로.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00년 전에 미국의 자비스 부인이 교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비스 부인 딸이 안나입니다. 안나. 자기 아버지가 없는 이 딸 안나라는 딸이 어머니 자비스 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카네이션을 갖다가 5월 8일 날 꺾어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 관에다가 엎어준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우리가 매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지만은 부모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지 않겠네 해가지고 100년 전에 미국에서 5월 8일 날을 갖다가 어버이날로 정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1950년도 6.25 전쟁을 하면서 미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5월 8일 날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보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도 동방에이지고 우리도 부모를 생각하는 나라인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가 따라 해가지고 그게 5월 8일마다 어머니날을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와가지고 어머님만 부모냐 아버지도 부모로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5월 8일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은 반드시 부모를 생각합니다. 애 어른이고 어른도 이날은 뭐 어버이날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미국은 100년 전부터 만들어졌지만 어떻든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날이 돼가지고 카네이션 옛날에는 꽃을 줬는데 이제는 나라가 경제가 부강해가지고 꽃 바구니를 줍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5월 8일 되면은 부모 자식이 항상 부모를 생각해야지 부모 고마움을 알아야지 하면서 늘 5월 8일 날 기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매주 하느님을 생각하고 매주 이 기독교 국가로서 늘 어떤 가슴 속에 그런 어떤 마음을 다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 교회 또 가고 전에 또 가고 하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1년에 한 번 5월 8일 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출산율, 우리의 어떤 자살, 우리의 어떤 경로 효친 이런 우리의 어떤 가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미국 같은 데는 매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1년에 한 번 5월 8일 날 한 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때 부모를 생각하고 그때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갖다가 가슴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자살해야 되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내가 부모한테 내가 욕드리면 안 되지. 자살 안 한다. 내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부모한테 태어난 몸이니까 애 낳아야지. 1년에 한 번 이걸 갖다가 생각한다는 것은 또 부부 싸움 하다가도 내가 이 가정을 깨소심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부모 자식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가정을 깨소지 말아야지. 이거는 너무 우리가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미국하고 맞지는 않는 겁니다. 미국은 괜찮아요.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해도 왜 매주 어떻든 교회 가가지고 자기 일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매일은 못하고 매주는 우리가 하기가 힘들지만 각자 종교 행사하고 각자 자기 어떤 여가 선용한다고 산에 가고 등산하고 힘들지만 그나마 한 달이 돌아오는 첫날, 오늘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오늘 6월 1일 날 내 가슴에 부모를 돌아가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6월 1일 첫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장교양병원에 있는 부모님한테 다시 전화 한 통 해보고 이러한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최소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한번 가지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매일은 하기가 어렵다. 뭐 매일 하면 좋지만 안 되고 매주도 우리가 뭐 각자 종교행사 한다고 어렵다. 그러면은 매일 매주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참 한 달이 4주인데 4주가 지나고 5주째 맞이하는 명 1일만큼은 부모를 생각하고 한 달 시작한다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식 놓기 싫다 뭐 여러가지 내 환경상으로 뭐 애들 키우기 싫다 하더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를 생각한다면은 명 1일마다 우리가 자식 놓는 이 출산율이 조금 더 증가되지 않겠냐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명월 1일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생각한다면은 이 가족을 깨쓰고 싶은데 그래도 또 한번 내 자식과 부모를 생각하면서 가족을 또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람이 저도 뭐 결혼생활 거의 40년 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족을 깨쓰고 싶은 마음이 철두같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깨쓰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한번 되뇌기고 다시 한번 되뇌기고 하다가 보니까 애들은 컸고 애들은 컸으니까 이제 내 삶은 언제 뭐 이래 살다가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더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다 가지고 애들 시집장에 보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부모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번이라도 가족을 깨사버리고 싶은 마음이 천번만번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월 1일날 부모를 생각하면서 다시 또 가족을 지키고 또 매월 1일날 부모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집 어른들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자기 부모처럼 경로 효친을 생각하고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 얼마나 자살이 대한민국이 많다고 늘 그냥 자살 공화국을 합니까? 그러나 자살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한번 부모 생각 한번 해보고 다시 또 애들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도 우리가 조금 더 예방하자는 바로 이런 뜻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1일 날 그날 뭐 먹고 놀자 매월 1일 우리가 뭐 하자 이게 아니에요. 매월 1일 날 효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각 이 뭡니까 기념일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행축일도 있고 각 기념일 10월달은 기념일이 무려 몇 개 있느냐면 16개가 있어요. 10월달에 보면은 뭐 국군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개천절부터 많았어요. 그럼 각 그 기념일은 본인들의 어떤 거기에 맞는 기념일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런 기념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국회에 수없이 하겠어요. 국회에서 뭐 하냐면 그 명월일날 효에다 뭐 무슨 뭐 하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명월일날 효에다 내 가슴 속에 부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월일은 효 생각 아닙니까? 효날이 아니고 효 생각날입니다. 생각날. 그날 효날에 우리가 뭐 행사하고 효날에 우리가 뭐 하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명월 1일 날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명월 1일 날 탁 치우면은 옛날에
누군가 묘일 일날을 갖다가 어르신들이 끝까지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일일 되면은 부모 한번 생각해야지. 그래서 서울에 일하는 애들이 부산에 있는 부모한테 전화 한 통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묘일을 요 생각에 가장 큰 근본인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고 오늘 우리가 대전에 가가지고 또 대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너무 말이 많죠? 해도 됩니까? 그럼 양말로 앉으면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공부를 시켰지만은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 시킵니다. 이 묘리를 효를 하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적을 갖다가 대체하는 거라고 수업 시작에 했죠. 그 오적이 뭐냐? 첫 번째 적이 불성의 적입니다. 불성이 뭐냐면은 이 성이 뭐냐면 우리가 남성 여성 하죠. 이 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앞에 마음 신자가 있고 옆에 날생자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옆에 날생자는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은 수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생각이 바르냐 틀리냐가 됩니다. 이 마음 신자와 날생자를 합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성인 겁니다. 남성 여성 할지게. 그럼 그 성은 반드시 마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움직이는데 옳게 움직이면은 그거는 바른 사람이고 나쁘게 움직이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옳고 나쁨을 갖다가 우리가 시시비비를 갈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시시비비를 갈리는 것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맹자가 4가지의 어떤 이 감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십이지심입니다. 십이지심이 뭐냐? 내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뱀이 그냥 이렇게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내 마음속에 옳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거는 시시비비를 옳게 갈린 거고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면은 그건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생자 옆에 마음시절 해가지고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시비비 십이지심인데 이 십이지심은 요즘 젊은이들이 옳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애는 뭐 귀찮다 뭐 학교 보내야 된다 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애를 안 놓는다는 잘못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십이지심을 갖다가 바르게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십이지심은 정 뭐냐면은 우리 그 지금 이제 서울에 가면은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했는데 서울에 가면 북쪽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숙정문이 있습니다. 숙정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인, 에, 지, 신 해가지고 오상에 숙정문은 지입니다. 지. 뭐냐? 지혜로울 지자. 이 숙정문은 지혜롭게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서울 제일 북쪽에 숙정문을 만들어 놨어요. 원래 그게 흥지문인데 이름을 숙정문을 바꿨어요. 지혜롭다 이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을 가지는데 이 시시비비를 잘 가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효운동입니다. 그래서 불성 이 제대로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안 하는 것을 갖다가 불성이라 하잖아요. 그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을 불성이기 때문에 이 불성의 적을 갖다가 퇴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효운동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럼 불성의 적이 뭐냐? 바로 아이를 낳지 않고 돌보지 않는 바른 마음을 먹지 않고 옳은 생각을 가지 않는 이 불성의 적이 바로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숙정문을 들어가면서 불성의 적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북쪽에 있다면 남쪽에 또 무슨 문이 있습니까? 남쪽에 숭례문이 있죠. 남대문. 남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숭례문은 A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 적 애가 없다 이겁니다. 애가 이 A가 없다는 것은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맹자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마음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양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밥을 먹는데 부부하고 같이 먹다가 배가 고프면은 숟가락 먼저 먹고 부부가 다 먹든 안 먹든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양보하는 마음이 젊은이들에게 요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양지심 내가 이 양보하고 사양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 대한민국 제일 지금 현재 들어가는 천문의 숭례문이라 해가지고
남대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 남대문을 들어가면서 애를 갖추고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불의의 적을 갖다가 대체하자 겁니다. 이 불의의 적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를 바로 갖출 수 있도록 남대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불의의 적을 대체하자는 것이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옆에 이제 서쪽에 있겠지요. 남쪽 옆에 보면 왼쪽에 보면 서쪽은 무슨 문입니까? 남쪽은 숭례문이고 남대문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문을 무슨 문이라 하지요? 서쪽에는 도리문입니다. 도리문.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려 가지고 도리문인데, 이 도리문 어가 뭐냐면은 어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가슴 속에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부끄러움을 놓자. 수호지심. 이 수호지심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떠한 어렵지 못한 일을 하실 때 내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걸 본인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은데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몸이라고 내 멋대로 자살을 해버리는 거야. 이 자살은 내가 부모한테 태어나가지고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자살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호지심,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불의의 적. 다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물건부터 내리세요. 예. 자, 물건들 다 따로 있어. 아우, 머리야. 당신 내리다가 타세요. 당신 내리다가 타세요. 아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 아니야. 아우, 덥다, 이거. 좀 다니는 게 낫습니다. 앉아있는 것보다. 요 살살 대합실에 앉아 계시면. 대합실에 앉아있어요. 차에 혼자 있으면 더 외롭고. 차에 앉아. 가깝이 있습니다. 저 들고 저쪽에만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저 중량거리? 우리가 중량거리 어디로 가야 되나? 10,000원. 물이 있었는데. 저쪽으로 저리 가 있어. 저 대배 사람들이 저쪽 저리 가 있어. 화장실 내가 나가야 될 거예요. 저 대학교 이거 들어가네. 나왔어. 가지 맞는 거. 네, 가지 마세요. 3시까지 차가 와서 기다리면 깜빡거리 사니까 사람들 딱 모아놓고 바로 탈 수 있다 그래. 차 와서 차는 언제라도 오라 그러지만 어디 왔대? 나는 KTX 타고. KTX 타고 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KTX 타고 가면 안 돼. 불법이라. 내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불법이라. 예. 언제 왔는데? 뒤쪽에 정확하게 만나주지는 않거든. 회장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싸움을 했지. 다 내셨어요?
다 내렸어요? 예. 일단 전화 주세요. 다 되면. 우리 빼줘 임마가 빠지라. 있지? 뒤에서 붙이면 크진 않게